앞편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한 7년, 2013년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빅데이터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빅데이터 어느 정도 성숙을 하고 나서 보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AI가 우리 AI로 뭘 하고 싶은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들이 AI를 이용해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FDS라고 그 이상거래 탐지하는 쪽이에요. 성음이라는 카드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상으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금액을 연체시키는 이런 상습적인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미리미리 찾고 싶어. 그래서 팀을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 너희가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봐. 그래서 거기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개발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 카드에서 연체를, 그러니까 대금을 갚지 않는 거를 한 10번 이렇게 해본 사람은 우리 청음 카드를 만들었을 때 이 사람도 뭔가 연체를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도 좀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요. 룰 베이스라는 거는 규칙인 거잖아요.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 금액이 되게 많은 사람.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 뭐 이자를 잘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또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쭉 계속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음 카드사의 연체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고 회사의 사장님이, 청음의 사장님이 그래, 너희 내년에는 내가 올해보다 예산을 한 50% 증액해 줄 테니까 팀을 잘 꾸려봐.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니까 뭐 컴퓨터도 좀 좋은 거로 사고 그래? 요새 GPU가 신기술이 나왔어? 그래, 그럼 GPU도 좀 사. 여기 개발자들이 부족해? 그러면 사람들도 채우고. 그래, 팀을 멋있게 엑스퍼트 시스템 팀 만들어줄게. FDS 팀 만들어줄게. 팀을 막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만들기 힘드니까 외부에 잘하는 개발자들을 몇 명 들여서 그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협업해서 같이 개발해. 괜찮네. 이렇게 해서 막 이 팀이 규칙 베이스로 팀을 막 구성을 해서 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는 팀이 생겼어요. 뭐지? 데이터 사이언스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한대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요? 근데 우리는 룰을 만들어서 룰을 다 돌려보고 결과값이 나와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연체를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해줘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3시간이 걸려요. 근데 옆에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실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고객 정보를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사람은 신용등급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카드를 발급해줘도 됩니다. 이런 결과값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있던 팀들은 룰 베이스의, 규칙 베이스의 팀들은 우리 그런 새로운 사기 기법이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가 개발해서 코딩해서 막 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그게 적용이 되는데 옆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이게 실시간으로 적용이 된대. 신기하네. 신기한데 우리 같이 협업해서 한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볼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팀과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
너 이거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거 증명해봐. 이거 맞아? 99%라면서. 탐지율이 99%인데 정말 그게 맞아? 나한테 증명해봐. 자, 가설 검증해봐. 이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수도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질타와 질책과 시기에 이렇게 나서죠. 그래서 원래 사장님의 생각은 그래? 우리의 규칙 기반의 어떤 시스템 팀이 있으니 이 시스템 팀과 잘 협업을 해서 청흥신용카드사는 비용을 조금 들이고 더 많은 사기 거래를 탐지해서 우리 모두 행복했다를 바라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놨더니 기존에 있던 팀과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상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어져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면 전문가들이 사라지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있는 효율이 점점 떨어지겠죠. 99%까지 올라갔던 탐지율이 어느 날 40%까지 곤두박질을 쳤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운영진들은, 사장님은 신기술이 있다고 해서 들여왔더니 별로네. 이게 뭐야. 사람들은 다 퇴사하고 어떻게 해. 이렇게 돼버려요. 기존에 있던 규칙 기반의 팀들은 보세요 사장님 저희가 최고라니까요. 이렇게 막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사실 가상의 상황인데 되게 많은 요즘 이제 신기술들이 들여오고 빅데이터가 회사에 정착을 하고 인공지능이 회사에 정착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규칙 기반의 기존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문제일까? 아니면 규칙 기반 시스템들의 운영팀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사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데이터 사이언스 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이런 팀들을 불러들인 게 잘못일까? 어디가 잘못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생각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장님 정도, 이사님 정도, 부장님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걸 들으신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신기술의 되게 많은 부분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당장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전문가 시스템,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팀은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위기감을 되게 많이 느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나랑 같이 계약한 우리 외주 개발사는 이 사람들은 다 실직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왔을 때 그 인공지능을 들여오는 것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앞에서는 막 빅데이터에 대한 막 되게 좋고 밝고 맑은 미래에 대한 얘기만 막 하다가 뒤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막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막 이상한 얘기 막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처음 접하거나 인공지능을 시도하려고 나 인공지능 배워볼까?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 막 해가지고 막 배워보려고 하시는 우리 어린 꿈나무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올 때 강의를 하러 올 때 저는 차를 끌고 왔거든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차는 저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km를 달리는데 한 5분이 걸린다고 쳐요. 엄청난 속도죠. 5분 동안 1km를 달릴 수 있으면 차는 1km를 몇 분에 달리죠?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죠. 1시간에 뭐 빨리 가면 100km, 110km, 120km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를 400km씩 새로 나오는 요새 자동차들은 막 400km, 500k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1시간에 4km로 뛰면서 자, 자동차 이리 와. 내가 가이드 해줄게.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인공지능을 내가 그래도 여기서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게. 이 정도로 쓰실 수 있지. 인공지능은 분석을 잘하고 수학적인 계산을 잘하고 어떤 분류를 잘하고 어떤 새로운 뭐 이미지를 탐색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지만 사람이 잘하는 거라 그쵸? 자동차는 그냥 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를 기차를 우리보다 빨리 가니까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인공지능과 내가 힘겨루기를 하면 안 돼요. 기계와 내가.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막연한 인공지능 우리가 그냥 접근하기에 너무 막연하고 막 두렵고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인공지능의 그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이 배워서 그 남자를 떠나는 결론이었는데 그때 인공지능은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가상의 인공지능이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진짜의 의미는 뭘까? 데이터와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잘 처리해주는 컴퓨터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인공지능 AI라고 하면 강력한 컴퓨팅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데이터 활용으로 이걸 같은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로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로 전통적인 의미로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인사이트를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데이터에서 가공된 데이터로 어떤 가치를 가진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기저귀옆에 맥주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기저귀 옆에 시원한 냉장고에 안이 다 보이는 깨끗한 냉장고에 시원한 맥주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예쁜 빵 옆에 예쁘게 냉장고를 하나 두어서 거기에 우유랑 치즈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집어들면서 저기 있는 우유랑 치즈랑 같이 해서 먹어야지 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한다? 여러 가지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은 보통 유사도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 기법들을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얘기하기는 했는데
인공지능에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변화, 그것들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고 깊게 내려가서 막 그 학교에 뭐 연구실 같은 데까지 가서 그래서 이 증명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에이프리오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각의 뭐 신뢰도, 뭐 향상도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알고리즘이야. 또 다른 SVM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류해서 각각의 분류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야. 이런 것들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기술을 쓸 거야. 아니면 나는 이 기술을 쓸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머릿속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었네? 이런 기술들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변화시키고 있다.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데 저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슬처럼 꿰서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막연하게 뭐지?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막연히 인공지능을 두려워한다라는 것보다 그래 너는 그걸 잘하니까 결과 줘.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쓸지 말지 판단할게. 자, 분석해서 데이터 줘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그냥 변화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우리 회사를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조금 바꾸고 싶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너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행이라는 것은 그 탑다운을 위에서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바텀업은 바닥에서부터 점점 중요한 것들을 해서 상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기술들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빠른 판단, 빠른 결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랑, 아니면 내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내가 데이터를 한 1년 봤더니 데이터의 추세가 이래, 계절별로 추세가 이래, 분기별로 추세가 이래, 월별 추세가 이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쓰시려고 할 때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생존자 편향에 오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비행기가 적군에 가서 막 공격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아군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착륙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륙을 할 때 조종사들은 사실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그 전투에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존에 와야 되는 확률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돌아오는 비행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행기에 박혀있는 총알의 위치를 판단해서 어디를 막으면, 어디를 보강하면 생존율이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 이런 것들을 2차 세계대전 때, 되게 오래전이죠. 벌써 그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비행기에 핑크색 점들이 뭐죠? 총알을 맞은 거예요. 핑크색 점들이 총알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강을 해야 돼? 총알을 맞아도 그 총알이 뚫리지 않게 뭐 날개, 아니면 몸체, 그리고 뒷날개, 이런 데들을 보강을 해야 되죠. 그쵸? 이게 편향의 오류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날개, 예를 들면 조종석,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돌아왔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돌아온 비행기들이 날개, 몸통, 그 다음에 꼬리에 맞은 것만 생각을 하고 조종사를 보호해야, 엔진을 보호해야 비행기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잘못했어요. 그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됐다. 이게 뭐냐? 생존자 편향에 오르다. 생존된 사람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분석해야 된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드리븐하는 거는 데이터 기반의 변화 관리의 다른 이름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도구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런 도구들을 아니야, 난 안 쓸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신기술이 있어? 어머,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어? 그래, 한번 봐보지 뭐. 이렇게 그냥 갖다가 써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아 그래, 이건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도구처럼, 나는 자동차로 집에 갈 거야, 아니야 나는 버스로 갈 거야, 나는 자전거로 갈 거야, 나한테 맞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준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봤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이랑 그 다음에 실무로 배우는 빅데이터 기술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하시거나 하셔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